자, 이제 처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부인과 어혈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혈제, 혈을 돕는다라는 말이죠. 이 혈을 돕는 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당기작약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기작약산은 동의보감에는 같은 이름은 있는데 똑같은 처방은 아닙니다. 이게 동의보감 처방은 아니고요. 이제 고방이나 1번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당기자격산을. 그래서 당기자격산의 처방 구성을 보면 당기, 청궁, 작약, 복령, 백출, 택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 청궁, 작약은 사물탕 지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물론 숙지향이 하나 더 들어가면 사물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물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혈을 보태는 약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혈하는 처방이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물탕이 보혈만 하는 건 아니고 활혈, 혈을 약간 더 잘 돌아가게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복령, 백출, 택사는 그럼 어떤 약이냐? 습을 제어하고 몸에 그 수습이 생기는 거를 처리하는 거를 이런 처방을 씁니다. 그리고 택사 같은 경우는 소변을 잘 나가게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수하는 약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통칭적으로 물하고 수습을 제거하는, 담음을 제거하는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을 보태는 약과 이 담음을 제거하는 약이 합쳐진 처방이 당기작약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 쓰는 처방이냐면 혈이 허하거나, 그럼 아까 혈을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어혈은 활혈 작용 때문에 어혈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음은 아까 말했던 습을 제거하고 이런 걸 통해서 담음을 없애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것도 보하는 약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허약한 체질일 때 당기자격산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호소하는 증상은 뭐냐면 빈혈과 복통입니다. 그럼 빈혈은 이해가 가시죠? 아까 혈을 보태는 약이라 보니까 빈혈을 호소하겠죠. 근데 이제 빈혈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려면 어지러운 거겠죠. 예. 그래서 자주 어지러워요 이러면 빈혈인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방적으로 빈혈을 어떻게 그러면 진단하냐면 얼굴 색, 그 다음에 그 입술 색, 그 다음에 이 눈꺼풀을 이렇게, 아래 눈꺼풀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 아래 눈꺼풀에 아주 혈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통상적으로 가장 정상적인 거는 빨간색을 띄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여자분을 이렇게 보면 그게 그 피색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연 느낌을 줄 때 빈혈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보는 이유가 그쪽의 혈관 조직이 가장 잘 발달했기 때문에 혈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쪽들이 다 그 혈을 나타내는 쪽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머리카락이라든지, 머리카락은 혈지열화 해가지고 혈의 나머지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머릿결이 거칠면 이 사람은 지금 혈의 상태가 별로 안 좋구나. 두 번째, 눈 밑을 보게 되면 아까 혈관의 상태를 볼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얼굴 색. 우리가 얼굴이 이래 붉은 기운을 띠어야 화색이 돈다는데 그때 그 혈이 그까지 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측정하는 게 아까 입술이랬죠. 입술을 여성분이 이제 보통 가장 간단하게 화장을 할 때, 색조 화장 같은 걸 할 때 입술색을 붉게 칠하는 이유가 내 지금 혈의 상태가 좋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원래 이거는 남한테 보이려는 건 아니겠지만 원시 시대 때부터의 본능적으로 혈이 성한 거를 드러낼 수 있는 게 이 입술색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게 지금도 그 입술색을 좀 더 빨간색을 칠해서 혈기가 있는 것처럼 드러내기 위한 거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톱 밑에 색깔을 보면 됩니다. 손톱 색깔, 손톱을 이렇게 딱 보시면 손톱에 이렇게 붉은 기운이 돌아야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혀를 나타낼 때 이 빈혈인지 아닌지를 측정할 때 그렇게 측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맥을 잡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라서 그만두고요. 하여튼 빈혈을 측정할 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통이라고 했죠. 복통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복령, 백출, 택사가 들어가서 습을 제거하고 담음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습과 담음이 있게 되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 복통이라 보시면 됩니다. 배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빈혈과 복통이 제일 주요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단기자격산에서.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러면 증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드러내느냐? 아까 말했죠. 안색이 이렇게 좀 이 피색이 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붉은 기운이 덜한 거. 네, 혀도 볼 수 있겠죠. 혀 색깔이 너무 허옇다든지 손톱의 색이 너무 창백하다든지 이건 아까 말했던 혈어 증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복통은 아까 호소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저 배가 아파요 라고 호소할 수도 있지만 호소하지 않더라도 알아차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뱃속에서 물소리가 자꾸 납니다. 그걸 위내 진수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물소리가 나는 거, 위내 진수음. 그 다음에 당연히 아까 습이 많으면 나타날 수 있는 게 아침에 붓는다든지 무겁다든지 그래서 좀 움직이면 조금 괜찮아요. 이렇게 할 때는 이건 습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호소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거를 거꾸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담음 증상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게 또가 뭐냐면 혀는 어지러운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중초가 원활하지 못해서 이제 위쪽으로 청량한 기운이 올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혀는 어지러움입니다. 이 어지러움은 아까 말했던 혈어에도 아까 나타날 수 있다 그랬죠. 어지러운 게 담음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몸 상태가 맑지 못하니까 어깨 같은 것도 통증을 일으킵니다. 이건 담음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혈허가 되면 다른 또 증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추위를 잘 탑니다. 혈이 허하면 왜 추위를 잘 타게 되냐면 몸에 그 물하고 만약에 불만 있다면 물이 작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 물이 작은 솥 같은 거를 끓여 보면 금세 끓어오르죠. 또 불이 꺼지면 금세 식죠. 그런 것처럼 몸에 혈이 부족하면 온도가 빨리 오르고 온도가 빨리 내려가는 현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추위를 잘 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물이 작은 냄비나 솥 같은 거를 끓이면 금세 확 끓어오르는 것처럼 어떤 자극에도 금세 확 하는 것처럼 그런 예민함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기 자격산의 가장 큰 대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 자격산에서 여기 보면 이제 여자분이 보이면서 나타날 수 있는 전반적인 거를 해놨죠. 그죠? 그럼 맨 처음에 피로감. 혈이 허해지면 당연히 피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소화기에 수습이 자꾸 생기니까 식욕이 부진하겠죠. 그 다음에 맥침. 아까 혈의 상태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맥이 깔아지면서 약한 거로 드러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수습, 이 소화기가 잘 안 되니까 부종이 생기게 되고요. 부종이라는 거는 몸이 붓는 거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할 때는 몸이 붓는 거고 부종이 심해지면 보통 뼈 근처에 있는 살들이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때 쭉 눌러보면
그게 빨리 이렇게 원래 살을 누르면 금세 원위치로 돌아오죠. 근데 뼈 근처에 있는 살을 뚝 눌렀는데 빨리 안 돌아온다. 이건 부종이 심한 겁니다. 또 부종을 측정할 수 있는 데가 눈꺼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꺼풀이 부어 있으면 부종이 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심화 밑에 이 수음 같은 게 들린다 그랬죠. 그죠? 심화 수음. 아까 수음 이야기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요량이 감소하게 된다. 소변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위가 소통이 안 되니까 소변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때로는 단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막 위내 정수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인체 내에서는 소변을 다량으로 보내려고 하겠죠. 그렇다 해가지고 담음이나 수습이 완전 제거되지는 않아서 생기는 병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허리와 다리가 차진다 그랬죠. 그거는 혈허에서 바깥에 찬기운이 들어오면 금세 몸이 식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백색대하 자궁에서도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냉 같은 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통, 이건 혈어에서 나오는 두통도 볼 수 있고요. 담음에서 오는 두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중감, 머리가 무거운 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무겁다라는 말은 아까 말한 거죠. 수습이 정체돼서 수습이 잘 흘러가지를 않으니까 당연히 머리가 무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후는 두 가지 다 볼 수 있습니다. 혈어에서 머리가 어지러울 수도 있고요. 담음이 올라와서 머리가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상충이라 해놨죠. 여기는 중충화 막혀서 기운이 위로 쳐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명도 기운이 위로 올라오게 되니까 당연히 이명감도 생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견응이라고 해놨는데 그냥 뭐 어깨가 아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견응은 오십견도 견응이라 이거라 볼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그냥 이 담음 때문에 어깨가 아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계가 항진된다. 이 신계항진은 혈이 허하면 심장이 빨리 두근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그 어서의 동의보감에는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물고기가 물이 조금밖에 없는데 물고기를 놔두면 벌떡거리죠. 이제 이거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심장도 혈이 부족하면 그런 물고기가 퍼덕거리는 것처럼 심장이 퍼덕거리는 거를 신계,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 그래서 이걸 신계항진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빈혈 생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하복통. 이제 이해 가시죠? 그죠? 담음이 있으니까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직근이 긴장된다라고 되어 있죠. 복직근이 긴장. 복직근이 긴장이 되는 거는 지금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긴장성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혈이 해져도 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통은 배하고 허리는 아주 유사점이 많습니다. 배가 잘 순환이 안 될 때 허리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월경 통증 할 때 그 월경을 잘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월경을 아니 자궁을 수축해야 된다 그랬죠. 자궁을 수축할 때 배도 같이 수축합니다. 그 배가 수축되면 당연히 허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월경 통증의 가장 일반적인 증상이 복통과 요통입니다. 그 이유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월경의 이상. 당연히 이제 혈어니까 우리가 아까 그 월경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월경이 이상이 생기는데 월경 양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허니까 당연히 양이 줄겠죠. 아니면 지속기간이 길든가, 그죠? 지속기간이 길면 먼저 기허라고 본다 그랬죠. 지속이 많이 되면 혈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궁에 출혈 같은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족이 저림감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혈이 부족해서, 혈허해서
혈이 잘 가지를 못해서 저림감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담음이 생기게 되면 이 다리가 저림감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수족에 담음이 생기게 되면 또 저림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족의 저림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단기자각산 그러면 이제 언제 투여하느냐 일반적인 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어지러움 이제 이해 가신다 그죠? 어지러움 담음에 생길 수도 있고 혈액에 생길 수도 있고 두통도 똑같죠. 두모감이라는 게 뭐냐면 머리에 뭐를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했던 수습 대사가 안 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가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모자가 없지만 모자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두모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변비통도 이제 수습 대사하고 담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개항진 이것도 담음 증상에 의해서 수음이 위로 치받으니까 생기는 현상이라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혈어에서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수족저림, 수족냉, 월경 이상 이제 이건 아까 설명을 다 했습니다. 요통도 배에서 오는 것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생기는 것 때문에 요통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신이 건태하고 피로하고 냉증이다. 혈어해지니까 생기는 증상이고요. 두 번째는 수습이 정체가 되니까 이런 전신이 건태하는 몸이 무겁고 찌부둥하고 뭐 이런 느낌을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종이라든지 위내 정수 아까 이건 수습 대사 때문에 오는 거죠. 소변 분리 소변 양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변 양이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거는 수습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응용은 어디에 하느냐면 월경불순, 월경곤란, 불임증, 습관성 유산, 자궁부속 기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런 모든 현상들은 다 뭐가 되겠습니까? 혈허를 동반한 수습대사가 안 될 때라고 보셔야겠죠. 이렇다고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혈허고 수습대사가 안 될 때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경쇠약, 노이로제, 신경질, 히스테리 등 전신 증상이라 되어 있는데 똑같습니다. 신경쇠약일 때 단기자격산만 쓰면 되나요? 안 됩니다. 아까 혈어라든지 수습대사의 정체가 있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혈어니까 이 몸이 작아야 됩니다. 혈이 허해질 수 있는 이 체질이란 거는 몸이 작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부지런해야 되고 뭐 그게 형상적으로 좀 깔려 있어야 됩니다. 비뇨기계 질환, 신염 아까 이거 뭐 비뇨기계 질환에서 소변량이 많다든지 소변량이 너무 없다든지 그 이야기라 보시면 되고요. 위하수, 위무력에 의한 모든 소화기 질환 비슷하겠죠. 위하수 이러면 보증기탕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위하수, 위무력 이거는 수습대사가 안 돼서 생기는 현상의 소화기 질환 그리고 혈어를 동반한 이게 깔려야겠죠. 순환기 질환의 혈관 장력 부족으로 나타난 고혈압, 신장성 고혈압 다 이거 뭐 소변의 영향가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장의 모든 하수로 인한 질환 자 내장의 모든 하수 쓰면 다 된다 이건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거 동반해야 됩니다. 거의 모든 염증 사막의 본방 의인을 합방하여 사용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